지금부터 2023년 10월 넷째 주 정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표창 수여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 직원의 귀감이 되고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수여하는 2013년 10월 구청장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차렷! 청자님께 경례. 표창장 관광가 김유림. 위 공무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미래문화의 산실,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 건설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종로구청장 정문헌. 부상으로 30만 원 상품권이 부여됩니다. 표창장 청소행정과 장경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부상으로 30만 원 상품권이 부여됩니다. 표창장 일자리경제과 정지윤.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건설관리과 김현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숭인 제2동 안원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청자님과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화 친절도 점검 최우수 부서 및 직원 시상이 있겠습니다. 최우수동 평창동과 최우수 직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청자님께 경례. 상장 전화친절도 최우수부서 평창동. 위 부서는 전 직원이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2023년 전화친절도 점검에서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24일 종로구청장 정문헌. 부상으로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상장 전화친절도 최우수 직원 삼청동 이형우. 위 직원은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실시한 2023년 전화친절도 점검에서 친절하고 적극적인 민원 응대로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되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10월 24일 종로구청장 정문헌.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청자님과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하반기 에코마일리지 동경진대 우수동 시상이 있겠습니다. 창신3동, 사직동, 청운효자동, 종로 564동, 숭인 제2동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구청장님께 경례.
표창장 최우수동 창신 3동 위동은 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의 참여 확대를 위해 개최한 2013년 하반기 에코마일리지 동경진대회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에너지 절약 시책에 선조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0월 24일 종로구청장 정문헌. 포상금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표창장 우수동 사직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포상금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표창장 우수동 청운효자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포상금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표창장 우수동 종로 564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포상금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표창장 우수동 숭인 제2동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포상금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현안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무 일과부터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지방세입 징수대책 보고의 개최건에 대하여 세무일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 등 어려운 세입 여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여 금년 세입 목표 달성과 2024년 세수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24년 세입 목표는 1,670억 원으로 금년에 1,829억 원에 비해서 159억 원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이 아래 편은 178억 감추경을 감안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세무 1, 2과가 합동으로 구청장님을 모시고 10월 26일에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 1팀장, 세수입팀장, 38 징수 1팀장이 징수대책 보고를 하고 직원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첫 번째는 금년 체납 재산세와 세입 수입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독촉 고지서 발송과 행정 제재로 금년도 세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연도 세입 수입 및 지방세 체납 징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징수 방안으로는 체납 징수 대책 추진반을 구성하고 부동산 급여 압류 등을 통한 체납 징수를 하겠습니다. 부서 협조 사항입니다. 세액수입 부서장은 현년도 세액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채권 확보 후에 세무과로 이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입니다. 종로구 홍보를 위해 제작 중인 영상 2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TBS에서 방영하는 서울 속 역사 문화 프로그램인 역사스테이 흔적 프로그램 제작건입니다. 숭고한 독립운동의 현장 종로 그리고 탑골 공원을 주제로 제작 중에 있으며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보성사터,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태화관, 대일항쟁기 독립운동의 시작점인 탑골 공원 등 종로에 밀집되어 있는 독립운동의 주요 거점을 걸으며 게스트에게 토크 형식으로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MC는 역사학자 심용환님이 맡았고 아이돌 가수 수빈 씨와 러시아 출신 방송인 고미호님이 게스트로 나올 예정입니다. 방영은 11월 16일 저녁 8시에 예정되어 있으며 TBS 케이블 TV는 물론 왓챠 등 국내 OTT 서비스와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플랫폼을 통해 방송할 계획입니다. 이 프로그램 제작을 계기로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장소의 역사적 가치를 재정립함은 물론 종로 모던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젊음의 장 대학로 홍보 영상 제작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년 예술의 중심이자 대학 교육의 발상지인 대학로를 주제로 홍보 영상을 제작합니다. 내용은 연극의 메카 대학로와 마로니에 공원의 역사,
성균관과 종로 모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달 11월까지 제작을 완료할 계획이며 과거와 현재를 잇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대학로를 홍보함으로써 젊음이 넘치는 공연 예술의 메카로 재탄생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종로 모던을 구현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제작된 홍보 영상은 잘 기록 관리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요거 그때 그 얘기를 했던 건데 요거 좀 따로 얘기합시다. 예? 요 젊음의 쟁 대학로 이거. 건강체육과장이 제78회 종로 건강 걷기 대회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들에게 건강과 건전한 여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가을 걷기 대회는 종로의 명소인 보신각 앞에서 개최합니다. 행사는 10월 28일 토요일 오전 8시에 개최되며 보신각에서 출발하여 수표교, 오간수교를 기점으로 다시 보신각으로 돌아오는 청계천 산책로 순환 코스를 활용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걷기 대회는 주민과 생활체육 관계자가 함께 구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보신각 타종을 시작으로 출발하여 완주 후에는 종로구 체육회에서 경품 추첨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25일까지이며 구와 동주민센터, 체육회에서 온라인과 서면으로 접수받고 있으며 개인, 가족, 단체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므로 주민과 직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근데 아니 이거 뭐 다 좋아요. 좋은데 주체가 우리랑 서울시 체육회로 돼 있네. 종로구 체육회도 나오고 종로구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하고요. 거고 네. 서울시 체육회는 우리랑 같이 주최하는 걸로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민들 다 참여하라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가만히 있기가 그래갖고 이런 걸고 들어오는구나. 일부 보조금도 보조금도 서울시 체육회에서 얼마나 내나요? 네. 내놓으면 얼마 되는데 얼마나 줘? 대충. 정확한 금액. 나중에 한번 알아봐서 얘기해요. 예. 예, 건축과장입니다. 예, 종로구 목조건축 활성화 세미나 개최 및 업무 협약 체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종로구 목조건축 활성화에 대한 시민 관심도 제고와 그다음에 목조건축 기술 교류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세미나 개최 일시는 10월 31일 다음 주 화요일 날 2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서울공예박물관 교육동 강당에 있고 참석자는 관심 있는 시민 및 직원 이렇게 개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수는 그 업무 협약과 같이 하기 때문에 계획사 축사를 하고 그다음 업무계약 체결 및 기념사진 한 다음에 발제, 토론 이런 순서대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발제에서는 3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목조건축의 역할과 필요성 및 관리 방안, 그다음에 국내외 목조건축 동향 파악 및 사례, 그다음에 세 번째 24층 프로젝트를 통한 미래 중대형 목조건축 챌린지라고 해서 3건에 대해서 발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사항입니다. 체결 기간은 사단법인 한국목조건축협회고 그 세미나 개최 시 같이 협약시를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협약 내용은 목조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정보 교류와 그다음에 시범 사업 등 업무 추진 시 기술적 협소, 그다음에 우리 세미나 개최에 대한 협력 이런 것들을 협약 내용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각 협조 사항으로는 그 홍보과 및 각 주민센터에는 우리 관심 있는 우리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협조해 드리고요. 우리 각과 직원들도 참석 시에는 교육 시간 2시간이 인정이 되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2023년 가을철 산불 방지 종합대책에 대해 도시녹지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현황입니다. 우리 구 임야는 총 956헥타르로 구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불 방지 종합대책반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운영되며 근무 시간은 평일은 21시까지, 휴일은 10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합니다. 운영 시간 이후로는 당직실에서 상황을 유지합니다. 근무조는 도시녹지과 직원 30명을 5개 조로 편성 운영합니다. 두 번째,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를 10명 채용하여 산불 예방 홍보 활동 및 산불 취약지 순찰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불 예방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주 1회 실시하고 산불 조심 현수막 40개를 이번 달 안에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방지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및 대응 모의 훈련 실시 내용입니다. 10월 30일에는 도시녹지과 전 직원이 모여서 휴일에 인왕산에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고 각자의 임무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도상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10월 31일에는 서울시 종로구 산림청, 경찰, 군부대 등이 참석하는 산불 진압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내용은 성북구 북한산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우리 구 형제봉으로 산불이 넘어온다는 가정하에 산불을 진압하는 훈련입니다. 각과 협조사항으로는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 자료를 홍보과에서는 SNS와 전광판에, 스마트 도시과에서는 우리 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 각 동주민센터에서는 주민 대상 홍보 및 초동 진화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그거 좀 물어볼게요. 이 운영 기간을 네,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때가 제일 건조해? 봄, 가을로 법정 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요게 정해진 기한입니다. 법정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법으로 그러니까 법정 기한이에요 이게? 예, 법으로 정해놓은 기간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법으로 요 기간이 산불이 제일 적어하니 요 기간 동안은 저기 상황반 운영해라 이렇게 정해진 기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눈이 오기 전까지는 연장을 합니다. 아 이렇게 해놓고 눈 오기 전까지는 연장을 한다 이거죠? 예 알았어요. 그리고 저기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첫눈 올 때까지 연장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강우량이 저기 강우량이라는데 그 눈이 와서 적설량이 나오던 그 약간 땅이 젖어야 이파리나 이런 게 좀 젖어야 그만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 보통 산에 좀 눈이 쌓이면 해지는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진화대 채용 및 관리하는 거는 근무 장소 및 채용 인원이라서 한 10명 정도 하겠다 그런 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봄에도 있었고요. 예. 이거는 국비, 시비, 구비를 합쳐서 매칭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저기 왜 인왕산 꼭대기 이런 데 이렇게 산불 났나 이렇게 지키는 뭐라 그래야 되나 거기 경비 쓰신다 그러기도 그렇고 파수꾼이라 그러기도 그렇고 그거 임무 맡고 계신 분이 거기 이렇게 왜 초소 이런 건 없잖아요 우리는. 예, 초소는 없고요. 예. 대신 저 CCTV를 이번에 5대를 추가로 좀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산 올라가는 쪽이랑 등산로 쪽에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예, 맞습니다. 그건 등산로 쪽에 설치하는 거고 근데 그 등산로 쪽에 되는 거 말고 산꼭대기나 이런 데서 저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왜 이 산불 우리가 지금 인원을 좀 보강을 해서 더 저거를 하면 여기 근무 장소라고 써 있는 거는 뭐를 염두에 두고 쓰신 거야 그러면?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산불이 좀 취약하다고 생각되는 노선을 짜서 예. 매일 2인 1조로 예. 순찰을 돌게 하고요. 예. 혹시 또 화기를 가지고 다니시거나 예. 시사행위를 하시는 분들을 좀 단속도 하고 또 예. 캠페인도 하고 예. 이런 용도로 이분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등산로도 등산로인데 이분들 채용을 하면 저희가 이렇게 뭘 지을 수는 없어도 그 산에서 이렇게 서서 보면 보이는 꼭대기 올라가도 꼭대기도 그렇고 중간중간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조금 교대로 배치해서 이렇게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아예 그러면 등산로에서만 발화가 되면은 그거는 왔다 갔다 순찰하면서 걸리는데 뭐 어떻게 저쪽에서 툭 불이 나버리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저 불나면 올라오는 거 보일 거 아니에요. 제가 다른 곳 사례로 보면 관악산이나 큰 산에는 예. CCTV로 정상 부근에서 예. 모든 산을 계속 실시간으로 쳐다보는 게 있습니다. 정상 부분에서 예, 밑에를 저희 시시도 구도 내년에는 설치될 수 있도록 예상. 아니 그거는 보기는 좋을 것 같은데 경관은 확 다 그냥 그거 다는 순간에 그냥 갈 것 같은데 산꼭대기 경관은 좀 경관에 해치지 않는 곳에다가 잘 보이는 곳에다 설치하면 그게 예? 인왕산 완전히 거기 꼭대기 거기 바위산에 달아놓은 거 모양 다 망가질 것 같은데 다시는 안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렇지 이쪽에 지금 거기 펜스 쳐놓은 거 있잖아요 바위 밑으로 네. 저기 떨어지시지 말라고 네네. 그쪽도 그거 쳐놓은 것 때문에
완전히 밑에서만 이렇게 보면 바위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쇠로 이렇게 따따따딱 박아갖고 그 한 게 보이잖아요. 산 밑에서도. 예, 보입니다. 예? 근데 보통 그쪽을 바라보려면요. 예. 낮은 편에서 낮은 곳에다 설치하기 때문에 CCTV를 앞에 나무만 안 가리는 곳에다가 하기 때문에 정상에다 설치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게 그럴 거 아니야. CCTV가 나무로 가리면 CCTV가 작동을 못하는 거고 숨겨놓지 말고 노출된데 하여튼 알았어요. 그 CCTV도 안 뭐 저건 그것도 그거고 이거는 사람 하여튼 운영할 때 조금 이렇게 왜 길 쓰면서도 그 좀 포스트에서 좀 이렇게 좀 한 번씩 좀 돌아보고 내려오고 지키고 좀 서 있을 수 있도록 조금 요거 한번 그 어떤 식으로 순찰 도나를 조금 점검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안전도시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을 오는 10월 27일 해화동 올림픽 기념 생활관과 기획 상황실에서 동시에 토론 훈련과 현장 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재난 대응 13개 실무반과 11개 유관기관, 2개 단체, 구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하고요. 이번에는 다중이용 시설의 대형 화재에 따른 비상 대응 수습 복구 등 재난 대응 관련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과 현장 훈련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토론 훈련은 본부장이신 구청장님께서 주재를 해주시고요. 현장 훈련은 올림픽 기념관에서 부구청장님께서 주재를 해주시게 됩니다. 본부장님, 구청장님이 본부장님으로 운영되는 토론 훈련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재난 상황을 보고하고 실무반별 재난 상황을 토론을 통해서 상황을 대응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미래도시국장님이 통제관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거고요. 현장은 부구청장님께서 주재를 하시면서 주민 대피 유도, 이재민 구호 등 13개 실무반과 같이 상황을 관리해 주시고 현장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에서는 내일 수요일 날 4시에 기획상황실에서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석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부서에서 만든 임무 카드랑 토론 훈련 내용을 잘 숙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공통으로는 훈련 홍보 및 주민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 자료에는 없는 사항이 하나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헬로윈 대비 관련해서 다중밀접 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 기능부서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최 결과 계획서를 지금 수립 중이고요. 오는 27일 금요일부터 5일간 익선동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도시가 외 8개의 기능부서를 중심으로 경찰, 소방 등 유관부서와 함께 인파사고 예방단을 좀 구성하겠습니다. 구성하여 현장 점검과 현장 안전관리 근무를 18시부터 이길 3시까지 근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8개 기능부서와 안전환경국 6개 부서에서는 인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대비 근무에 직원을 배치하고자 하오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경찰, 소방, 구청 합동 현장 상황실 운영을 위해서 일사가동 주민센터를 이용하고자 하오니 해당 동장님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직원들도 고생하겠지만 그 할로윈 때 작년에 사고 난 만큼 뭐 그 익선동 쪽은 우리 왜 축구할 때도 조금 거기는 인파 몰릴 수 있다고 신경 쓰고 이런 데니까 몇 군데 좀 관리 좀 잘하셔서 뭐 별일은 없을 텐데 하여튼 뭐 사고 안 나도록 좀 고생들 좀 하셔야겠네. 네, 운영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일자령 과장입니다. 종로구와 조계사가 함께하는 취업 박람회 개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다양한 취업 정보 제공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추진 개요 및 내용입니다. 내일 10월 25일 수요일 11시부터 15시까지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조계사와 공동으로 취업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상담과 직업훈련 상담, 취업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 행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12개 채용기업과 5개 유관기관이 함께하여 현장 면접을 통해 총 55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취업 박람회는 취업 상담과 구직 신청서 작성 등을 위한 취업 지원관, 그리고 현장 면접과 채용을 진행할 기업 채용관, 직업 훈련 안내, 교육 홍보, 녹음 상담을 진행할 유관기관, 그리고 취업 희망 응원 글씨 쓰기, 그다음에 친환경 비누 만들기 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그 지금 뭐 이제 11주년 작년에도 했던 거 아니에요? 이거 매년 하는 거잖아요.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사실적으로 왜 작년에도 하고 저기 해보면 그 전에도 매년 해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 결실로 맺어지는 경우가 어떻게 얼마나 돼? 이게 지금요? 저희가 이제 좀 괜찮아요? 예, 그 당일날 이제 이렇게 면접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 일자리 프로센터에서 계속 그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와서 면접하신 분들 대상으로요. 그러니까 요 당일날 면접하시는 분들이 그날 이제 왜 여기 그날 작년에도 나오니까 지금 여기도 얘기했지만 뭐 서머셋에도 나오고 뭐 지금 그 뭐 기업 채용관에 좀 나오잖아요. 그 요 근처에 이제 예. 그게 거기서 인터뷰한 분들이 거기서 실질적으로 그 인터뷰하고 채용까지 연결되는 게 얼마나 되냐 이거. 작년에 이제 25명 정도 했었고요. 25명에서 채용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통 보면 이제 한 적게는 한 13명에서 한 20명 정도 그 내외에서 안 그래도 1년에 이거 한 번 하면은 거기 몇 분 정도 참여했는데 한 20명 정도 채용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참여 인원은 이제 보통 한 300명 정도 평균 이렇게 그날 이제 방문하셔서 상담을 진행하고 왔다 갔다 거리다 한 300명 정도 왔다 갔다 예, 거리는데 한 그렇습니다. 20명 정도는 20명 채용까지 내외로 연결이 아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할 때는 2번 할 때도 있었거든요. 봄 가을로. 예. 그때는 한 37명까지 정도 아마 채용을 했었고요. 작년에 기준으로 근데 해서 봄 가을로 했을 때는 그럼 업체는 똑같은 업체가 나왔어요? 좀 다양하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했었고요. 봄이랑 가을이랑 예, 그 예. 업체가 더 늘려 나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한 300명 정도 오셔가지고 25명 채용했었습니다. 작년에 예. 예, 알았습니다. 올해도 잘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헬로운 대비 인파 밀집 거리가게 구역 안전 대책에 대해 건설관리과 가로정비 시설팀장 보고하겠습니다. 헬로운을 앞두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도남문로 11길 등의 민관 합동으로 거리가게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 일정으로는 10월 27일에서 10월 30일까지며 도남문로 11길 다중밀집 예상구역으로 총 25명이 해당 구역 내 적치물 정비, 보행통로 확보 등 민간 합동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단계별 세부 계획으로는 10월 23일 환경정비 안내문 배부, 10월 24일 운영자 합동 대책회의,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유관 부서 및 민간 합동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거리가게 운영 시간 및 규모 축소와 보도상 적치물 정비, 종로 경찰서 및 종로 소방서와 합동으로 보행 환경을 유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거는 하여튼 부서 간에 잘 좀 협조해서 뭐 직원들이 좀 수고스럽겠지만 하여튼 잘 좀 해서 사고 안 나게 안전에 대비해 주세요. 예, 다음 하시죠. 예, 치수과장입니다. 가을철 낙엽으로 인한 빗물바지 막힘 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을철 집중 강우 시에 발생 시에 많은 낙엽이 빗물바지 덮개를 막아서 배수 불량이 발생하고 그리고 가로수가 밀집되고 활류수가 많이 식재된 구간 그리고 노면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 낙엽으로 인해서 빗물바지가 막혀 도로 침수 그리고 지하주택 역류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서 가을철 빗물바지 막힘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관리 노선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11월 30일까지고요. 그 특별관리 노선은 청소행정과에서 간선도로, 도시독적과에서 공원,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이면도로입니다. 그리고 집중강우 시 막힌 빗물바지는 저희 취수과에서 하도 기동반과 민간 업체를 활용해서 즉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와 도시녹지과에서는 간선도로 및 공원 주변을 특별관리 및 낙엽 청소를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이면도로와 저지대 그리고 침수 취약지역 빗물바지 덮개 제거 등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 소통과 유머를 통한 웃음치유 토크 콘서트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오후 4시 직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광화문 아트홀에서 개그맨 심연섭은 유머 강연, 임혁필은 샌드아트, 이광채는 마술과 개그를 결합하여 웃음을 선사하게 됩니다. 이번 콘서트는 일상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특별히 마련한 자리입니다. 전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서는 직원과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운호자동에서 2023년 하반기 청운호자동 어르신 가을 단풍 나들이 건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일 목요일 경기도 파주시 백초지에서 청운호자동 지역사회 협의체 주관으로 만 65세 이상 저소득 홀몸 어르신 30명을 모시고 백초지 수목원의 꽃과 단풍을 구경하고 각종 정원 관람 후 식사를 대접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나들이를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의 추억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2023년 청운호자동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개최건에 대해 보도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월요일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에서 청운호자동과 위천면 주민 40여 명이 모여서 교육, 문화방면 등 도농 자매 결혼 확대를 위한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우리 청운효자동은 함께 열어가는 도시와 농촌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도농교류 계획을 세워 상호 부조, 도농 상생의 수준에서 나아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24년도에는 상호 축제 행사 방문을 검토해보고 2025년도에는 중고등학생 교류 활동 등으로 상호 지역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추구하는 실제 체험 활동 위주의 체계적 도농 교류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원래는 그 바탕이 되는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합니다. 과거 도농 교류가 농산물 판매에 주력했다면 앞으로의 도농 교류는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물류 서비스의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인적, 문화적 교류에 좀 더 중점을 두는 새로운 도농 교류의 지평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보완할 점이 있다면 종로구의 도농교류 계획에 대한 종합적 계획에 따라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속적인 도농교류를 창의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코칭받을 수 있는 가정과 성공적인 도농교류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도농교류에 대한 인식 전환과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청운효자동에서는 지금까지의 도농교류 정책이 중앙정부나 간의 주도적 입장에서 실행되어 온 사례가 많지만 앞으로는 인터넷과 사이버상의 도농교류 활동을 통해 일회성이나 먹고 놀고 구경만 하고 오는 도농교류가 아니라 각자의 삶터에서 일하고 즐기며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도농교류가 될 수 있도록 단기간에 성과를 만들어내려는 조급함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체계적 도농교류 시책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에 청운효자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러한 역량을 발휘하고자 2023년 위천면 방문 시에 적극적인 자세로 위천면에 스며들어 보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네, 사직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직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와 함께하는 헬로우 드림 따뜻한 겨울맞이 사랑나눔 행사입니다. 우리 동에서는 겨울을 앞두고 11월 11일 금요일에 동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김장 김치를 담그고 따뜻한 이불을 구매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복지 대상자 50가구를 직접 방문 전달 및 안부 확인을 통하여 지역 나눔 분위기 확산 및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가을을 맞아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2023 사직동 건강 걷기 행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일시는 10월 31일 화요일 아침 7시 30분이며
장소는 인왕산 자락길입니다. 코스는 사직공원에 집결하여 황학정, 수성동 계곡을 거쳐 박노수 미술관, 세종마을 음식문화 거리에 이르는 약 1시간 소요되는 코스입니다. 건강걷기 행사를 통하여 주민 건강 증진은 물론 주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건강한 동네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종로 우르가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성강마을 축제를 지난 22일 토요일 흥인지문공원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버스킹 형식으로 공연하였으며 부대 행사로 천연염색 등 전시, 체험 부스,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축제는 특히 준비와 운영이 주민의 재능 기부와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 의미가 깊었습니다. 장소 협조를 해주신 도시녹지과 그리고 자치행정과 등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매 결연지 방문입니다. 이번 주 28일 토요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매 결연지인 강원도 인제 하추리를 방문합니다. 하추리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내의 산촌마을로 작곡농사를 많이 짓는 곳입니다. 방문 당일 작곡을 터는 도르깨를 브랜드화한 도르깨 축제가 개최됩니다. 축제 참여 및 현장 상품 구매로 농촌 활성화에 작은아마 도움을 드리고자 하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도농 상생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화 동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절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례 회의를 통한 영양 섭취가 어려운 중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자 중 대상자 15분에 대해서 영양식을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 유지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0월 23일 월요일 어제부터 이달 말까지 전달할 계획으로 전달 품목은 실버웰 30포 하루 한 포 분량이며 세 상자로 한 3개월 드실 분량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읍면동 통합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비이며 동 복지 플래너, 돌봄단, 살핌단이 방문하여 전달하고 있으며 영양 보충을 통한 환절기 급격한 건강 악화에 따른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동절기 대비 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동절기 대비 급경사지, 공사장, 경로당 등 관내 위험지역 내 시설물 15개소에 대해서 통반장, 자율방재단, 동주민센터 직원이 함께 참여하여 10월 2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점검 계획이며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건축물 집안 침하, 구조적 균열 및 변형 발생 여부, 축대, 옹벽, 담장 침하 안전 상태 등이며 경미한 사항은 즉시 처리 및 건물주에 통보하고 상시 모니터링하겠으며 철근 노출, 녹 발생, 구조적 변형 등 상태가 중한 위험시설물 적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 조치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실버웰이라는 거는 그 노인들 영양 밸런스 맞춰서 거기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이래갖고 한 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뉴케어 뭐 구수한 맛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한 200ml로 해서 한 30팩씩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물에 타 드시는 거예요? 그냥 드시는 겁니다. 예. 아, 주유처럼. 네. 10%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주유처럼 드시는 거라 이거죠?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동절기 위험은 뭐 저처럼 뭐 구청서부터 해갖고 다 받아야 되는데. 네. 예, 끝으로 승일 동장이 주거 환경 개선 민관 협력 사업 추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노인 노후주택에서 거주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를 발굴하여 민관 협력 사업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 추진한 사항입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독거 노인 가구와 중증 질환자를 앓고 있는 가구, 또 그리고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거동불편 독거 노인 가구 등 균열과 붕괴의 의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주택에서 거주하는 외부 왕래가 없었던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4가구를 발굴해서 저희 동에서 한국 헤비타트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7,5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금년 9월 1일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균열과 붕괴 위험이 있는 새 가구는 전면 개보수하고 또 주거가 취약한 가구에 대해서는 종로 종합사회복지관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부분 수리하였고, 특히 균열과 붕괴 위험이 있는 중증 질환자 가정에 대해서는 공사기관의 복지정책과 사례관리팀의 지원을 받아서 임시 거소를 마련하고 9월 25일 명절 전까지 전면 개보수 공사를 완공하여 대상자가 명절을 셀 수 있도록 입주를 도와 훈훈한 미담 사례로 주거환경 개선 민간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민간협력 사업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이 확대되도록 유관기관과 실무자 협의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최우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청장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이제 또 뭐 하여튼 세월이 빨리 가네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동절기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또 이제 동절기 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아까 뭐 우리 과장들 그다음에 동장들 보고할 때도 나왔지만 뭐 낙엽 때문에 이 치수 잘못돼서 물 막혀서 뭐 물 잘 안 빠지고 그것부터 도로 얼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길얼문 나오는 그런 것부터 해갖고 뭐 건물 안전 뭐 지금 뭐 우리 저기 이 좀 취약 대상자들 좀 발굴해야 될 분들 그다음에 또 지금 일단 살피는 분들도 좀 겨울에 좀 혹한기 때 문제 안 되시게 좀 살펴야 되는 부분 뭐 그때도 작년 겨울에도 우리 다 한 번씩 적어했지만 전기 이제 특히 쪽방촌 이쪽 들어가면 한꺼번에 많이 꼽아 쓰시니까 거기서부터 또 혹시 누전되든지 뭐 스파크 일어나서 화재 발생하는 부분들 뭐 기타 부분들 해갖고 한 번씩 좀 이제 좀 동절기 들어가기 전에 좀 저희가 좀 한번 점검해야 되는 철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한번 점검해 주시고 내가 이거 한 1년 좀 지나가고 보니까 공무원은 정말 쉴 날이 없네요. 이건 공복이 많네. 근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월급 주시는 분들 저희가 위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이제 동절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싹 좀 뭐 요번 주 다음 주에서 10월 말까지 한번 점검하는 기간으로 가십시다. 예, 이상입니다.